되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제 주변 환경이라던가 제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5초, 10초 간격으로 자칫하면 타지 못할 뻔한 버스를 겨우 타서 이제 거칠어진 숨을 겨우 골라내는 그런 느낌? 보통의 하루가 좀 그런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NFT 메타버스는 아직 기술적으로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 작품을 맡겨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처럼 그저 단발적인 수익에 의존해서 자기 작품의 가치를 시장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모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맡겨버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일본의 뭐 무라카미 타카시라던가 그런 초인류 네임들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내가 NFT 아트에 도전을 한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 의존해서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무의미한 디지털로 작품을 찍어낸 그런 의미 없는 껍데기처럼 작품을 제작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100개의 NFT를 제작했어요. 이 100개에 대응하는 실물 작품, 연동되어 있는 실물 작품을 똑같이 1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구매자들을 주체로 설정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통해서 이 작품의 존재와 실체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구매자들이 작품을 구매하고 NFT와 실물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을 때 NFT, 디지털로만 존재했었던 디지털 작품이 실물로 탄생을 하면서 이 실체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FT 아트에 머무르며 어떤 존재를 NFT로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선택의 결정권을 제가 설정한 주체, 즉 이 작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모두 일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NFT를 선택하든 실물을 선택하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논제를 떠나서 이 주체가 가진 욕망, 즉 대중의 순수한 욕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보고 싶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술 플랫폼이잖아요. NFT 아트나 메타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미술가라면 한 번쯤 거쳐가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가지고 풀어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어떤 영역이 NFT의 시장과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NFT 선택의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전개했을 시기 그 당시가 NFT 시장이 제일 가열되고 사람들이 관심도를 최대치로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는 작가들은 보통 NFT를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나 판매를 해봤거나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예술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NFT 아트가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NFT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더 이상의 효용 가치를 잃은 작품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제일 최대의 살상 무기는 총이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제일 잔인한 방식으로 타격을 해서 소멸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부순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절망적이거나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또 잘 연출하고 싶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총으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물체를 다시 허물고 새로운 방식으로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파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무용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 자신에게도 남다른 의미로서 앞으로도 계속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또 판매한 이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 제가 가졌었던 제 작품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오히려 다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 잔여물들이 저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진행한 작업이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멸 과정이 훗날 어떤 새로운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수많은 상징들이 모여 결국에 이 작품의 고유성, 불변성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처럼 이 NFT의 불완전성 위에 이 수많은 과정들이 세워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당위성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테라월드의 붕괴는 이 프로젝트의 이 과정과 잘 맞물려 떨어진 어떤 하나의 이슈예요. 제 개인적으로 구매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분명 이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에서 코인 시장의 커다란 변화,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질서 변화를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제휴를 맺은 테라월드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은 또 말 그대로 예측 불허한 변수였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테라월드를 뛰어넘어서 NFT 시장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이 NFT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은 변모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아트로 기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전시의 작품을 메타버스로 선공개를 했었는데 저는 이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라기보단 SNS를 통해서 단순 디지털 이미지를 공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기보다는 더 재미난 방식을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메타로 디지털 전시회를 연다던가 음악의 영역으로 가면 메타에서 자신의 신곡을 공개를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이미 재미난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관객들에게도 생경하고 신기한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했고 메타 미술관이 생각보다 구현이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에게 반응도 좋았고 이 실물 작품을 감상할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지점에서도 그 차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단순히 가상화된 현실 그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적 자산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자체를 메타버스형 미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중이 찍은 사진을 가상 공간에 전시했다 한들 여기서 가상이라는 단어를 빼도 현실 어디서든지 구현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저 디지털 이미지 공개에 대한 형태를 단순 SNS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라면 두 가지의 포맷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것과는 또 다른 획일화되지 않은 제3의 공간을 찾아서 계속 고군분투해야 되는 게 예술가로서 지녀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전혀 다른 나의 창작에 관한 성질을 혹은 그런 가치관을 투여하기에는 이미 뿌리내린 관습이 너무나 완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를 찾아 나가는 것이 갤러리나 미술관 이번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다 떠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뭐랄까 짧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기 하나만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전시를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었는데 또 그 경험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다양한 형태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TV에 나가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과분한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 환경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했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항상 더 전보다 나은 사람이고 싶고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스스로도 미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로 뭔가 내보이기가 두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최근에는 불완전한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제일 큰 전시에 관한 주안점은 관객과 동시에 호흡하는 일이었죠. 관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전시의 형질이 변화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공정하고 친절한 방식으로서의 대화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과정이 짧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꽤 긴 호흡으로 무엇 하나를 가져가서 마침표를 찍어내도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무언가를 내가 뭘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뭘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는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회로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굉장히 좀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을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말들을 듣고 필요 없는 정보에 내가 무수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무수히 정답을 외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지쳐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른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얘기했듯이 정형화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서 무엇을 만들던 어딘가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그게 전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시를 하기 위해 만드는 작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아볼 생각입니다. 작품을 하는 것 이외에도 동시에 소화해내는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이렇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도 제가 읽고 답변도 제가 셀프로 하면서 녹록치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찍어주시는 피디님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버런스 2019년 만나가지고 19년 만났으니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죠. 더 해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품을 팔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치는, 언젠가 좋은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또 뭔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더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